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석 저자 이재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되면 그 피고 쪽에서 항변하는 것 중에 하나인 상계주장, 상속세,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한다.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그 상속세로 상계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학업심에서는 이걸 또 받아주기도 하고 어떤 법원은 받아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상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상계 주장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속세 상계 주장을 이해하시려면 왜 안 되는지를 이해하시려면 이 상속세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연대납부입니다. 연대납부인데, 자, 상속인지 이렇게 있으면 세금을 냅니다. 보통 그래서 3분의 1, 보통 이제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런데 법정 기준대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포괄 유증 받았다. 그럼 자기가 100%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자, 한 명이 다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내면 되지만 되니까. 근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래도 연대납부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혼자 다 내면 이 두 사람한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냈으니까. 이게 상속세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상속세 저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이 증여를 못 받은 사람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상속 재산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순상속분 계산에서 유류분권자가 상속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상속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포괄 유증 받았을 때. 포괄 유증을 받아서 이분이 100% 자기가 상속세 냅니다. 여기에 이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형제가 둘이라고 보겠습니다. 4분의 1입니다, 이 유류분이. 유류분은 4분의 1입니다. 원래 자기가 포괄 유증을 받아서 1억을 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 4분의 1이니까 2억 5천 반환을 해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내가 이거 1억 낸 거에 2,500만 원을 4분의 1에 2,500만 원을 상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는 유류분과 좀 틀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상계 주장을 먼저 상계 주장한다. 상계 주장의 근원적 권리는 근원적 청구권은 구상권입니다. 이게. 자, 이 구상권은 유류분권자의 세금을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자기가. 유류분 의무자가 포괄 유증 받아서 다 납부를 했는데, 너가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반환을 받으면 그 부분만큼 상속세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그 상계 주장의 기본적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상계 주장은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 권리는 구상권인데 이 구상권은 유류분권자의 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낸 세금. 자, 그런데 과연 이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유류분권자의 채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채무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대납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내가 반환했기 때문에 그만큼 네가 부담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내 주장이고. 자,
유류분권자의 이 납세 채무죠. 예. 납세 의무가 있어야만이, 자, 유류분권,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류분권자가 세금을 납부할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을 그 유류분 소송을 당한 포괄 수유자가 대신 낸 경우, 얘가 내야 될 세금을 대신 낸 경우에 이제 구상권이 발생하고 상계가 들어갑니다. 근데 자, 포괄 수유자가 100% 받아서 낸 세금은 누구 세금이냐? 누구 세금이냐? 이 세금은 포괄 유증을 받은 수유자의 채무입니다. 내가 다 상속을 받았으니까 유언으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내가 낸 세금 안에는 이거 내 세금이지 이 안에 유류분권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쭉 한번 일부 반환해주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납부할 당시에는 자기 채무를 자기가 낼 세금을 낸 겁니다. 이거는 유류분권자의 세금을 내준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상계 주장이 안 되는지. 유류분권자의 채무를 대신 내준 게 아니라 네 채무를 네가 낸 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상속세는 10년치 증여를 합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합산하는 게. 근데 유류분반환 청구는 10년, 20년 전까지 합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틀립니다. 두 번째로 이 증여세 기준은 증여 당시에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는 누진되는 증여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액도 현재 기준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공제 이런 거 없습니다. 유류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은 전체 재산, 상속 개시로 따지면 전체 재산이 몇 분이면 이렇게 나가는데 상속세는 10년치를 합산하고 이걸 다 하는데 여기 뭐 기초공제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금액 한정하는 방법도 이거하고 틀립니다. 유류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유류분에서 뭐 1억을 뭐 10분의 1만큼 반환했다 그래서 세금도 10분의 1을 네가 세금제 된다는 거는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10년치에 10분의 1. 증여세는 10년치를 상속세 할 때 증여는 10년치 합산되지만 유류분은 다 합산이 됩니다. 이거의 10분의 1과 이거의 10분의 1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구조가 틀리다. 세 번째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경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법을 보면 처음에는 뭐 법정 지분대로 이제 신고를 합니다. 또는 포괄 수익자가 100% 자기가 다 상속을 받았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상속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 줄여서 상계 분할 소송을 해서 확정이 되면 비로소 누가 얼마 가져가는 게 확정이 됩니다. 취득하는 게. 유류분 같은 경우도 소송이 확정되면 뺏기는 게 나옵니다. 유증부터기 때문에 유증재산에서 얼마를 뺏기는지가 나옵니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얼마씩 갖고 간 게, 취득한 게 실질적으로 손에 쥔 게 얼마인지 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로부터 6개월 안에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100%였습니다. 근데 소송이 끝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 85%, 15%,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이름 뺏기고 나니까 15%만큼 뺏겼습니다. 이걸 들고 세무서를 가면 납세 비율, 이게 납세 비율입니다. 이건 취득 비율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납세 비율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85%, 15%. 그래서 금액도 뽑아줍니다. 총 상속세니까 얼마인데, 네가 얼마? 네가 얼마? 이렇게 뽑아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이걸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연대납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이렇게 받으면 비로소 내가 너한테 네가 낼 의무가 있던 돈을 얼마를 납부에 대신 내준 건지가 딱 잡힙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 금액을 냈는데 원래는 네가 이 금액을 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대신 내서 너 납세 의무를 면했으니 그거를 달라 하는 구상권이 비로소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계 주장을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상속세 납세는 납부한 상속세죠. 유류부권자가 납부한 상속세는 이게 유류분임이죠. 피고죠, 피고. 피고의 채무입니다. 네 채무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구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유류분의 기초재산과 상속세 과세대상. 이게 틀립니다. 물론 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때렸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국세청 세무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증여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선 증여가 돼 있는데 여기는 증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증여가 없는 걸 전제로 안 보고 이건 증여가 사실상 증여돼 세무서에서 모르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된 거. 그래서 구조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 맞는다. 세 번째. 경정하면 된다. 경정하면 되는데 하면 되지. 여기서 상계를 주장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원래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는 피고가 상계로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 보면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법원은 또 이 상계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어떤 법원은 안 받아주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합심 판례나 이런 걸 보면 상계 주장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대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 100억 정도를 포괄유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도 한 이 정도 받았습니다. 자, 이 소송이 끝날 무렵에 이거 갖고 이제 상속세 1억 7천 청구 들어왔습니다. 1억 7천. 한 명당 1억 7,500씩. 유류권자들한테.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1,500만 원씩 물어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걸 안 한 겁니다, 이거. 경정 신청을. 그냥 자기가 포괄유지금 받았다고 해서, 재판 끝나고 나서, 그냥 내가 세금 냈으니, 그리고 너가 유류분 가져갔으니, 그에 해당하는 세금 내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계산해보니, 세무사 고용해서 부탁해서 해보니, 한 1억 7,500 되더라. 네가 가져간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가, 그러니까 내놔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쪽에서는 소송을 나가면 유류분권자, 피고 쪽에서는 그 네 얘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와라. 경정해와라. 경정해와라. 했는데, 못했습니다, 결국 이거. 왜 못했느냐?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을 지나면 경정 안 받아줍니다, 세무서에서. 경정 신청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걸.
그러다 보니까 경정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1,500원, 1억 7,500 청구했지만 1,500으로 판결을 났는데, 그럼 이걸 왜 판결을 한 거냐? 뭐, 이거 못했으니까 이것도 안 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고지가 됐습니다. 세무서에서 통지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통지를 한 게 이제 추남 이겁니다. 이건 이제 과세처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포괄주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일부는 또 받은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걸로 자기가 100% 받았다고 안 하고 그래서 그게 해당하는 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추가 조사한 거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경정을 하지 않으면 상계 주장은 안 된다. 따라서 경정이라는 것은 소송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유르분 소송이 단순히 들어왔다 그래서 피고가 자기가 상속세로 유류분 청구 들어온 금액을 깎겠다. 뭐 유식한 말로 상계하겠다. 이렇게 못하는 얘기입니다. 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통상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일어나는 경우가 포괄주를 받았을 때. 두 번째는 상제분할입니다. 상제분할이 이제 원래는 처음에 이제 상제분할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속세를 논제냅니다. 이게 법정 지분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이 끝났는데 나중에 정산 안 합니다. 자리고 상속세. 근데 경정을 통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류분 보통 이제 포괄 이중을 받았을 때 피고가 포괄 이중 받아서 이제 시작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상속세 상계 주장을 했을 때 과연 이 주장이 인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상계 주장은 안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정해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 강사 이주호였습니다.